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를 구해준 저의 가족 초롱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들어봐 주실 거죠? 제가 혼자 산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경기도 작은 동네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부산에 있어요. 자식들이 멀리 사는 거야 뭐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니까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영상통화도 하고 명절엔 얼굴도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혼자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차려도 상이 너무 조용해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적막함이라는 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 떠난 게 2년 전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밥상도 소파도 잠자리도 다 그 사람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게 있었어요. 초롱이에요. 말티즈인데요. 남편이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이 녀석이 당신 친구 해줄 거야.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초롱이가 없었으면 그 2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고 밥 먹으면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텔레비전 보면 무릎 위에 올라와서 잠들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거기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10월 중순쯤 됐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던 때였는데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초롱이 리드줄 채우고 빌라 옆 작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늘 하던 대로요. 공원이 한산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비둘기 몇 마리 날아다니고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오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근데 산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체했나 했어요. 그러려니 하고 천천히 걸으려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변이 빙빙 돌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왔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잔디 위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잔디가 뺨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이 기울어진 채로 보이고 지금 이게 뭔 상황이지 싶은데 몸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입이 안 열리고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 순간 무서웠어요. 여기서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때 초롱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10년을 키웠는데 그렇게 짖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얌전한 녀석이에요. 낯선 사람이 와도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얼굴 옆에 딱 붙어서 목이 쉬도록 짖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중에 들었는데 리드줄을 제가 놓쳤는데도 초롱이가 한 발짝도 안 갔대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 곁에 있으면서 계속 짖었다고요. 그 짖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조깅하던 분이셨는데 처음엔 그냥 강아지가 짖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 하셨대요. 근데 너무 절박하게 느껴져서 발길이 안 떨어지셨다고. 소리 나는 쪽을 봤더니 잔디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분이 뛰어오셔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반쯤 의식이 있었어요. 젊은 구급대원분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르신 저 왔어요. 눈 뜨고 계세요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고 든든하던지 아들 같았어요. 그때 초롱이가 짖음을 멈췄어요. 구급대원들이 처치를 시작하자 조용히 제 손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이제 됐다 이제 왔다는 것처럼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그 공원에 사람이 없었거나 초롱이가 짖지 않았거나 그 지나가던 분이 그냥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병원에 사흘을 있었어요. 그 사흘이 얼마나 길고 무섭던지. 링거 맞으면서 천장 바라보는데 병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아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화기를 보면서도 자식들한테 전화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그 밤들을 버텼어요. 초롱이는 그 사흘 동안 제가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분 댁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한테 신고해 주셨던 그 이웃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생판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태어날 때까지 초롱이 사료 챙겨주시고 산책도 시켜주셨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태어나던 날이에요. 택시에서 내려서 빌라 입구로 들어서는데 초롱이가 먼저 알아채고 뛰쳐나왔어요. 이웃분이 문을 열어두셨던 거예요. 초롱이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강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예요. 강아지도 우는지 예전에 몰랐는데 그날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가슴에 파고들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한참을 울었어요. 공원 잔디밭에서 쓰러지던 그 아침부터 무서운 병실에서 혼자 보낸 사흘. 밤까지 혼자 꾹 참아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초롱이 등을 쓸어주면서 빌라 입구에서 한참 그렇게 울었어요. 초롱아, 내가 엄마 살렸구나. 그 일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아들이 영상통화를 하더니 어머니 혼자 사시는 문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딸은 부산에서 매주 한 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또 미안해서 또 울었어요. 저 참 그때 많이 울었네요. 신고해 주신 이웃분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 초롱이 산책 나가다 마주치면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기도 하고요. 그날 아침이 아니었으면 평생 스쳐 지나갔을 이웃인데 이제는 이름도 알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됐어요. 구급대원 분께는 나중에 소방서로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젊은 대원분이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 한마디가요.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오늘 꺼냈냐면요.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초롱이를 봐요.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는 그 얼굴을 보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고 오늘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싶어요. 혹시 지금 혼자이신 분 계세요?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우신 분. 자식들은 멀리 있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초롱이가 있었고 발걸음을 멈춰준 이웃이 있었고 무릎 꿇고 앉아준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저는 잔디밭에서 배웠어요. 초롱이 덕분에.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